지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기다리는 조정이 안 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신민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도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돈과 투자에 관한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신민철 철이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그 책방 서점에서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네, 제가 순간 너무 좋아가지고 당황을 했는데 책방까지. 경제경영에서 5위까지 올라가고 네. 지금 이제 거의 뭐 탑 100에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네. 오프라인에도 진열도 돼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이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책도 잘 팔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실제로 뭐 제가 뭐 이렇게 너무 진짜 빈소리가 아니라 책을 진짜 읽어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꼭 읽어봐야 될 책이 그렇죠. 아닌가.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한번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원화로요 7,200만 원까지 갔다가 한 6,900까지 주말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거의 7,200까지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궁금해하시는 게 그 6,900까지 좀 떨어졌을 때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이런 조정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뭐 굉장히 정상적인 수준의 조정이고요. 네. 지금 그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아무래도 ETF 이슈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지금까지 빠져나간 돈만 70억 달러가 넘어요. 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 그 단기 투자자들 한 6개월 이내 투자자들의 평균 그 매수 단가가 4만 달러가 조금 안 돼요. 네. 그다음에 현물 ETF들의 평균 매수 가격도 한 4만 2천 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달러 가격으로 대략 5만 2천 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평균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훨씬 낮은 거죠. 뭐 그렇다면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고, 뭐 기껏해야 뭐 3%에서 5% 이내의 그 정도의 조정은 뭐 사실 조정이라 부르기도 어려워. 그냥 단순한 차익 실현이 좀 있었다. 그냥 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느낄 때요. 그 카카오톡에 이제 여러 커뮤니티 뱅이 있잖아요. 비트코인.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많은 분들이 한 6,900 이렇게 떨어지니까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 조정이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또 다시 금방 그리고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섣불리 좀 판단을 한다면 이거 좀 기다리는 세력들이 아직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모두가 지금 돈을 싸들고 가격이 내려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격이 조금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겠죠. 당연히 남들보다 내가 먼저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금세 그 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면 가격이 다시 오르겠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조정 없나 보다 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사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잠깐 떨어졌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다시 회복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 기다리는 조정이 안 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주말이라 그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오늘까지도 휴무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정이 또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 2월 셋째 주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거의 매일 하루에 평균 1만 개씩 비트코인을 현물 ETF들이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5만 달러 기준으로 1만 개라고 하면은 뭐 5억 달러가 넘는 돈이죠. 그게 매일같이 하루하루 매일 그렇게 매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매수세가 밑에서 받쳐줬다는 건데 이제 주말 동안에는 그런 매수세가 발휘되기 어렵죠. 그렇다 보면은 소매 투자자들이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그거를 받쳐줄 물량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변동성이 발생할, 특히 하방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최근에는 이제 주말에 좀 커졌다라고 네.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해하는 것들이 그러면은 조금 그 비트코인 매수를 시점을 좀 앞당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실제로 조금 모멘텀이 강력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중간 고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각 사이클의 그 중간 과정에서 한 번씩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가격이 거의 중간에 4배 가까이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에 거의 50% 이상까지 하락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 그 이전 사이클도 중간에 가격이 중간 고점을 찍는 게 한 번씩 있어요. 이번에는 타이밍적으로 언제였냐? 보통 반감기 전에 일어났는데 그 타이밍이 바로 이번 현물 ETF 승인되기 직전에 거의 5만 달러까지 갔던 네. 그게 이제 그 중간 고점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중간 고점을 다시 뛰어넘는 게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거쳤다가 네. 반감기 지나고 나서 보통 그 뚫어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최초로 거의 그 중간 고점이 있었던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조정을 끝내고 그 중간 고점을 넘어버렸죠. 그러면은 역사상 처음으로 반감기 이전에 중간 고점을 돌파한 게 돼요. 그렇다면 이미 속도가 꽤 많이 빨라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당겨졌을 가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신할 단계는 아니에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아까 하루에 진짜 1만 개씩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이런 엄청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지난주에 그 유입량이 역대 최고 유입량이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보통 승인되면은 그 첫째 주가 가장 유입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점진적으로 줄어드는데 오히려 아니었어요. 첫째 주가 유입이 좀 많았다가 둘째 주에는 반대로 순유출로 돌아섰다가 셋째 주에 다시 유입으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그 다음에 지지난주, 넷째 주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유입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하지만 이게 뭐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는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미 1만 개라고 하면 지금 하루에 새로 생산되는 비트코인이 9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10배가 넘는 양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 유입이 안 되고 이게 한 4분의 1로 감소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루 생산되는 비트코인의 3배 정도가 그 현물 ETF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거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현물 ETF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현물 ETF 외에는 뭐 안 삽니까? 그런 다른 수요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엄청난 공급 부족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이클 세일러 그분도 뉴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수요가 공급의 10배가 될 거다. 그걸 깨달을 것이다. 알아차릴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맥락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모르죠.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이 하루에 뭐 1만 개씩 지금 지난주에 현물 ETF로 들어갔다는 거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맞아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 100분 정도 있으면 아마 한 분 정도 아시지 않을까? 대부분 모르세요. 그 다음에 하루에 생산되는 채굴량이 900개라는 거 아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예. 뭐 그분들을 모르는 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었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러면 관심도가 늘어나겠죠? 관심도가 늘어나면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찾아보겠어요? 이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부터 찾아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럼 아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생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금 섣부른 그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작가님께서 보실 때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폭이 이전만큼은 크지 않을 것 같고 또한 그 하방 경직성 그런 게 조금 더 단단해졌다. 뭐 이렇게는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미 단단해진 게 확인이 되었고요. 왜냐면은 이번 사이클에서 반감기 이전에 지금 20% 정도 되는 조정이 4번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사이클에는 거의 30% 가까이 되는 조정이 그 정도 있었고 지지난 사이클에는 40% 되는 조정이 그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40%, 30%, 20%로 하방 경직성이 강해진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시가총액이 그때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자산일수록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은 뭐 당연한 거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제 책의 제목도 이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고 책에서 이번 반감기는 비트코인 슈퍼사이클로 이전과 다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그 공급 측면에서 네. 매수 세력들이 이전보다 많아졌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해요. 한 가지 사이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클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메인적으로 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이클이 뭐냐고 하면 하나는 공급이 줄어드는 공급 충격 사이클. 네, 이게 반감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요가 늘어나는 수요 충격 사이클. 이게 바로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장이에요. 네. 지금 공급 그 충격이 일어나는 공급 사이클은 4월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죠. 2024년 4월. 네. 그 다음에 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 확장이 일어나는 수요 충격 사이클은 지금 2024년 5월에서 6월로 네. 시작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시간이 겹치죠. 음. 네.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것 플러스 하나가 더 겹치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규모 채택입니다. 아. 기관들이나 펀드들에 의한 대규모 채택. 그 대규모 채택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던 게 이번 현물 ETF 승인이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클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강력한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 그러니까 공급 대비 수요에 지나치게 많은 과다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요즘에 이제 웅달 책방에 비트코인 이제 그 컨텐츠를 이렇게 올리니까 댓글에 이제 비트코인 영상 개수가 조금씩 늘어나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댓글에 고점 신호라고 이제 이 물량 떠넘기고 네.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한국에서 그 비트코인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물량 넘겨봐야 네. 거의 네, 진짜 네,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네, 아무 의미도 없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나요? 네. 하루에 5억 달러면 얼마예요? 6천억이 넘는 거죠. 그렇죠. 하루에 6천억이 넘는 돈이 지금 ETF로만 들어오고 매일 네.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그거 백날 넘겨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수준이고요. 네. 간에 기별당가는 거고. 네. 지금 반감기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슈퍼사이클이 뭐와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나요? 공급 충격, 수요 공급 충격 4월 반감기, 네. 수요 충격 5월에서 6월, 금리 인하.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네.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고점 신호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작가님 요즘 그 비트코인 또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온체인 데이터 같은 거에 네. 관심을 좀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께서 현재 조금 주목하고 있는 네. 온체인 데이터가 몇 개 좀 있으실까요? 온체인 대처 중에서 가장 이제 쉬운 거는요. 네. 구글 트렌드라고 있어요. 이거 이제 인간 지표를 활용한 아.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구글 트렌드에 가셔서 대한민국에 놓고 비트코인으로 넣고 검색을 해보시면 비트코인 검색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최근 5년 정도로 놓고 검색을 해보면은 네. 이제 지난 사이클 고점일 때와 비교해서 지금 고점이 비슷해지면 이제 고점이 왔다는 아. 거잖아요. 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여전히 최저 수준이고 그 다음에 검색 지역을 미국으로 놓고 이제 미국이니까 영어로 비트코인 써야죠. 네. BITCOIN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늘 넣으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트렌드를 알 수 있는데 역시나 거의 그래요. 현재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구나. 네, 뭐 어려운 온체인 데이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구글 트렌드, 그냥 구글 가서 검색하신 다음에 나오면은 바로 나오는 지표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뭐 썸네일에 그 비트코인이 늘어난다 네. 같은 인간 지표는 이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웅달 책방만 보고 그렇죠. 야 이거 고점 신호다라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 쉬워요. 하지만 구글 트렌드는 그 웅달 책방만 조사하는 게 아니죠. 맞아. 이건 너무 작죠, 표본이. 네, 표본이 너무 작아서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죠. 근데 구글 트렌드는 그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미국이면 미국, 그 전역의 그 트래픽을 다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확실한 인간 지표가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요 한 몇 주간에 몇 달간에 이 가격이 급등한 것도 네. 개인들은 관심이 적었으니까. 개인들 관심은 여전히 극도로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에 이제 인간 지표로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그 유튜브의 조회수예요. 네. 비트코인 관련된 영상들의 조회수를 한 3년 전, 그러니까 지난 고점이죠. 때에 올라왔던 영상들과 지금 영상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영상들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여전히 소매 투자자들은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현물 ETF 채택에 의해서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음. 지금 가격 상승이 주도되고 아. 있다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 그런 분들하고 이제 고래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네. 계속 사시는. 네. 아, 그렇군요.